여자분께서 안 그래도 딸이 죽은 뒤로 매일 똑같은 꿈을 꿨는데 딸이 강가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갑자기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딸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리다가 물에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50대) 후반 여자분이 신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자분 뒤로 물에 흠뻑 젖은 젊은 여자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수살기. 무섭다는 수살기. 물귀신이. 여자분에게 혹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결혼 준비하다가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물에 뛰어들었대요. 너무 극단적이네.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딸이 억울하게 떠났구나. 남의 손에 억울하게 갔어. 손에. 그 뛰어든 게 살이 아니고. 살인이네. 그래서 여자분에게 딸이 스스로 목숨 끊은 거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타살이라고 하시는데요 했더니 깜짝 놀란 여자는 타살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묻더라고요. 몰랐나 보다. 완전 범죄였네. 여자분께서 안 그래도 딸이 죽은 뒤로 매일 똑같은 꿈을 꿨는데 딸이 강가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갑자기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딸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리다가 물에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살려달라는 듯 손을 뻗는데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딸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대요. 아, 확실히 뭐가 있네. 꿈에서 깨는 게 하도 애 같아서 억지로 잠을 청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그치. 더 뭔가 들으려고, 보려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점집이라도 가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대요. 마지막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여자분에게 딸이 죽던 날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친구랑 같이 있긴 했었대요.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와. 물에 빠진 걸 보고 친구가 서둘러 구조 요청을 했는데 찾지 못했다면서 며칠 뒤에 강가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됐다. 순간 하경으로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단발머리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하네. 단발머리 여자가 죽었는데 혹시 그 친구도 죽었어요? 라고 했더니 딸이랑 같이 있던 친구가 단발이긴 했다고. 그럼 얘도 그 친구도. 세상을 떠났나?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본 게 딸 장례식장이었대요. 그래서 제 눈에는 단발머리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분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넋이 나간 채로 나가시더라고요.
아, 뭘까? 아이고야. 며칠 뒤에 여자분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전에보다 얼굴색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또 뭔 일이 있었구나.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았다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찝찝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마음에 두 사람과 친했던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혹시 그 친구 어떻게 지내냐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아셨냐면서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 혹시 우리 딸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 단발머리 친구가 딸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아했다니까. 그래, 좋아해. 하경으로 강가에서 두 여자가 다투는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단발머리 여자가 긴 머리 여자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약간 그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솔직히. 그랬을까? 네, 그쵸. 죽이고 끊어. 어머, 무섭다. 그 얘기를 듣고 여자분께서 가슴을 막 치시더니 그동안 억울하게 죽은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만 있었다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군 날을 잡고 딸이 죽은 강가로 가서 딸의 넋을 건진 후에 진옥이 구슬해 주는데 딸의 영혼이 제 몸에 실린 거예요. 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해. 딸이 여자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나 죽고 싶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게 엄마가 속상했을 부분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동안 꿈에 나타나서 괴롭혀서 미안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잠 푹 주무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딸의 영혼을 잘 보내주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해가 풀리고 갔네. 아휴. 아, 이게 딸이 계속 꿈에 나온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통은 이게 한이 풀리지 않았거나 자기 죽음이 오해받고 있다는 거를 제일 괴로워해요. 아, 꿈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고 내 한 점 풀어달라고 이렇게 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두 분은 이렇게 반복되는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뭔가 작업이 이제 좀 막바지에 달했을 때 악몽을 계속 같이 꾸는데 뭔가에 쫓기거나 뭔가 이렇게 칼에 찔리거나 이런 꿈도 꿨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건가요? 뭔가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를 꿈에서도요 피가 많이 나야 좋고요. 똥을 봐도 많이 봐야 그래서 좋고. 똥 많이 봐야 돼. 나도 똥 들었어. 불이 나도 크게 나면은 부자 되는 꿈이고. 싸움도 진짜 맞아야지 좋은 건 거죠. 확실하게 쳐야지만이 그게 이제 터지는 거고 좋은 거고 가다가 말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멈추는. 한 번 더 꾸면 아니 쳐! 싫으니까 이렇게 계속 더 하세요. 찔러 이렇게 되는 거. 차라리 죽여줘.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 맞기도 하고 해야 돼. 어때요?
가위 눌려보거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저는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려요. 근데 그게 꿈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꿈꾸는 게 아니라 눈 뜬 상태에서 가위를 눌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눈 뜬 상태에서 일어나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척거리면서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딱 일어나다가 일어난 순간에도 가위가 눌려요. 그렇게 연달아. 뒤척거리다가 또 눌리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눌리는 거예요. 가위 안 눌리게 하는 방법이 좀 있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이 허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허하면 정신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줄 네. 거예요. 그럼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잘 드세요. 명쾌하시네요. 다들 너무 현실적이세요. 우리 좋은 남자친구 만나면 돼요. 최고예요.